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비중이 큰 뉴스는 아니지만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먼저 소개합니다. 메타가 식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직원 3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메타 본사에서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다른 지역의 그 소규모 사무소에서는 식사 대신에 아침 식사비로 $20, 점심과 저녁 식사비로 각각 $25의 바우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해고된 직원들은 음식을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배달시키거나 식비를 그 쌓아둔 후에 치약과 세제, 와인잔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해고된 직원 중에는 1년 이하로 근무한 직원도 있었고 연봉 $40만, 우리 돈으로 약 5억 5천만 원을 받던 근로자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메타는 2022년과 2023년에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2023년의 효율성의 해를 회사 운영의 영구적 부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점진적인 인원 축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엔비디아 경영진을 만났는데 경영진으로부터 엔비디아 블랙웰이 향후 12개월분이 매진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금주의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시총 1위인 애플과는 대략 $1,000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TSMC가 블랙웰의 생산 차질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금년 3월에 블랙웰을 발표한 직후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TSMC가 납품한 반도체가 고장난 것을 발견했고 이를 두고 니탓 공방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젠슨 왕 CEO가 6월에 TSMC를 방문해서 엔비디아만을 위한 전용 패키지 라인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TSMC 임원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엔비디아가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일부 모델을 맡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게임용 GPU 생산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며 현재 판매 가격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SMR 스타트업 기업인 카이로스 파워와 500메가와트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아마존이 SMR 계열의 개발에 $5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SMR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SMR 관련해서 도미니언 에너지, 에너지 노스웨스트, 그리고 엑스에너지 등의 업체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영향으로 SMR 업체인 오클론은 하루 동안 42%가 폭등했고 뉴스케일 파워도 그날 하루 40%가 폭등했습니다. 그 외에 우라늄 관련주인 카메코가 금주에 13% 상승하고 넥스젠 에너지가 20%가 상승하는 등 원전, 우라늄, SMR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밸런스는 원자력 호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입니다. 월가의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퀀텀 펀드를 운영해서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올린 펀드 매니저로 조지 소로스, 줄리안 로버트슨, 그리고 마이큰 슈타인하트와 함께 해치펀드 업계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매크로 투자 기업의 달인으로 소로스에게 파운드와 공매도를 제안한 사람이 드러켄밀러입니다. 소로스와 드러켄밀러는 1992년에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결국은 영란은행을 굴복시켰으며 이 딜로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트레이딩 실력으로 30년간 연평균 30.4%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손실이 난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전 세계 투자 업계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한편 드러켄밀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전략 매도는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가격에 엔비디아를 매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각 당시 드러켄밀러는 자신은 워런 버핏이 아니다라면서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주식시장이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수혜주인 비트코인과 은행주의 상승으로 이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후보는 허풍쟁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주식시장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9월 연준의 빅컷은
큰 실수라면서 자신은 채권을 공매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그 비전 프로가 킬러 앱의 부재 때문에 판매 부진을 겪고 있고 일부 구매자들은 중고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비전 프로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80% 급감했습니다. 또 3,499달러에 달하는 비싼 가격은 출시 전부터 판매의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약 2,000달러인 저가형 헤드셋 비전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애플이 3년 만에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미니의 그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A17 프로 프로세서가 탑재됩니다. A17 프로 프로세서는 AI 소프트웨어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애플은 그 아이패드 OS 18.1의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번 달에 미국에서 영어 버전의 첫 번째 AI 기능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의 그 아이폰 16 시리즈의 중국 시장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그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16 그 시리즈는 지난 9월 출시 이후에 3주간 중국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고급 모델인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의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44% 늘었습니다. 웨드부시는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량은 AI 기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내년에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SML의 그 실적이 하루 전에 유출됐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수주량은 26억 유로로 예상치였던 53.9 유로의 그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2025년 매출 전망도 컨센서스에 크게 미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ASML의 그 실적 악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칩 수요가 아닌 장비 수요의 둔화라면서 AI의 칩 수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그 CNBC는 중국 수출 제한은 ASML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20%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ASML은 중국 수출 제한의 영향으로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대만의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TSMC가 AI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유럽에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TSMC는 현재로서는 추가 투자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TSMC의 그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40%가 증가한 32.3조 원, 순이익은 전년비 54%가 상승한 13.8조 원입니다. 전체 웨이퍼 매출에서 3나노가 20%, 5나노가 32%, 7나노는 17%로 7나노 이상 첨단 반도체 매출이 69%에 이릅니다. TSMC 그 웨이저자 CEO는 AI 수요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간 매출 성장률 30%를 예상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당국이 TSMC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TSMC에 AI와 그 스마트형 반도체를 우회 주문했는데 이를 인지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상무부는 화웨이가 이름이 다른 중개회사를 통해서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TSMC로부터 우회적으로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TSMC가 고객사에 대한 실사 의무를 다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수출 규정의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 당국은 TSMC에 미국 기술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나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고 신규 유료 구독자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도 역시 예상을 넘어서면서 모든 분야가 전부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실적 발표 후 월가의 IB들이 일제히 넷플릭스의 목표가를 상향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글이 그 미국 법원에 자사의 앱스토어 개방의 그 명령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에 발효되는 이 명령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융주들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그 JP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은 인플레가 둔화되고 미국 경제는 강하다면서 연준이
두 가지 목표를 다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JP모건 CF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퀄컴의 인텔 인수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 대선이 끝나는 대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퀄컴의 한 관계자는 차기 행정부가 출범해야 반독점 환경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져서 인수를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퀄컴이 인텔 인수를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인텔의 실적 발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텔은 이번 4분기에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인수가를 더욱 낮출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CPU용 반도체 부문의 양대 강자인 인텔과 AMD가 공동으로 X86 생태계 자문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오랫동안 X86 설계를 기반으로 PC 및 서버 칩 시장에서 양강 체계를 구축해온 두 기업이 ARM의 그 아키텍처로부터 X86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ARM은 모바일 시대에 적합한 저전력 설계를 앞세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장기화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경고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보잉이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서 350억 달러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50억 달러는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중에서 100억 달러는 신주 발행을 할 예정이고 다른 100억 달러는 기존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그 대통령 당선 가능성 증가에 의한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 ETF로의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SC에서는 대선 이전에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복잡한 지분 재산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픈AI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배구조 전환 작업을 끝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49%의 오픈AI 지분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픈AI는 오픈AI의 영리 공익법인이 핵심 사업을 관장하고 오픈AI의 비영리 법인은 영리 법인 지분을 일부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 전환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1000건으로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전주 대비 19,000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의 영향으로 10월 첫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지난주에는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는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으로 다시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청구 건수는 186만 7천 건으로 직전주 수정치보다 9,000건 늘었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9를 나타내면서 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전월의 11.5에서 무려 23.4포인트 급락한 그 수치입니다. 이로써 그 뉴욕주의 그 제조 활동이 큰 폭의 위축세를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시장이 개선된 점이 수치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고 미래 활동 지수가 8.1포인트 상승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뉴욕 연은 측은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업황이 부진했지만 향후 업황에 대한 지수는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9월 그 뉴욕 인플레 예상치는 3.0%였고 연체율은 4년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4% 상승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그 3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3%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9월 산업 생산은 전월비 0.3%가 감소했는데 허리케인과 그 보잉 파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ECB가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25bp 인하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이고 2회 연속 인하입니다. ECB가 12월에도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에 2%에 도달할 전망이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관세가 변수입니다. ECB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인플레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EU와 중국이 전기차 관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10월 말까지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10월 30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31일부터 5년간 최고 45.3%의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추가 관세 대신에 판매가의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추가 관세에 대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스텔란티스 CEO는 결국 중국이 유럽 내에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면서 유럽 내 자동차 과잉 생산이 증가하고 현지 제조업체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AI 칩 판매에 국가별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히 중동 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중동을 통해서 중국으로 AI 칩이 유입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바이든 임기 내에 도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도로 유가가 조정을 보였고, 이에 대해서 하마스의 수장이던 야히야 시나르가 사망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은 이제 전쟁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자 지구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유가가 금요일에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52%로 2개월 내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3주 전의 6.13%에서 현재의 6.52%까지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에 수요자들이 집 구매를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17%가 급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켓워치는 당분간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관세 인상이 인플레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서 관세 정책은 미국으로 기업을 다시 데려오려는 정책이라면서 관세가 높을수록 해당 기업들은 미국에 들어와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 관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주 들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ECB가 금리를 인하하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달러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규모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국가의 통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느덧 103.5에 도달했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1300원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137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